이번 시간은 앞에서 배우신 거를 전체적으로 어우르는 라고 이 풍수는 그냥 이론 학문이 아니고요. 실제 실용할 수 있는 이런 실용 학문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우신 것을 잘 생각을 하셔갖고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면 또 혼동하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앞에서 배우신 그 화면을 그대로 잘 활용하면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좋은 자리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십승지라는 게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십승지의 좀 구체적인 자리라든지 또는 십승지를 보는 방법이라고 조선 중엽에 나왔고 임진왜란 때라든지 그 이후에 많이 행행했다는 십승지라는 데는요. 삼재 불입지자라 갖고 뭐 전쟁이라든지 또는 기근이라든지 이런 굶주리고 주로 전쟁하고 병들고 이런 자리를 피해 갖고 흔히 얘기하는 유토피아 이런 자리를 찾았다는 데가 전국적으로 10군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군데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로 이제 요즘 많이 그 주거 문화의 주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라든지 또는 이런 주거 문화 공간을 선택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앞에서 배우는 나의 생년월일, 나의 생일을 가지고 자기의 고유수, 행운의 숫자를 구하시는데 먼저 이 행운의 숫자를 구하셔갖고 이 행운의 숫자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8개 방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그 방향에 들어가시면 어디를 위치할 건지 이렇게 접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통상적으로 요즘은 4인 가족이나 아니면 3인 가족이 많은데 4인 가족을 구성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남자에 해당되는 아버지의 어떤 행운의 숫자 구하는 것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숫자 구하시는 아버지는 임의적으로 65년생 이렇게 정했습니다. 라고 아마 지금쯤 65년생 되시는 분이 직장만 하시기에도 뭐 적정한 나이고요. 연령대가 그쯤 되니까 그리고 자녀분들도 뭐 대학교라든지 또는 고등학교 있을 이런 나이이기 때문에 65년생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에 해당되는 남자. 그러면 앞에서 배우신 것에 따라서면 제일 중요한 풍수용어로 얘기하면 본명궁하는 이 행운의 숫자를 구하실 텐데 이 행운의 숫자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라고 보시는 것처럼 앞에 19는 버리시고 뒤에 있는 65 이 65를 6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1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1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방위가 8개밖에 없으니까 두 자리 수가 넘었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 11을 분설을 해서 나눠 갖고 1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면 합의 숫자가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합의 숫자가 2가 도출되면 이 도출된 2가 고유수 행운의 숫자가 아니고 남자는 열에서 빼는 걸로 그러면 이 열에서 2를 빼는 걸로 나오고 열에서 이렇게 2를 빼면 나머지 숫자가 이렇게 8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8이라는 숫자가 행운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행운의 수. 지나간 걸 잘 기억하시면 이 행운의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8개에서는 간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간은 개 이름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개 이름을 나타낼 때는 위에만 양의 개를 이렇게 나타나 밑에는 음으로 나타나 바탕은 두 개가 음이고 양이 나타나는 이런 개를 가지고 간개 그리고 읽을 때는 간상년 그리고 위에 순 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멈추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간개의 의미는 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8개가 나타나면 이 8개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자에 따라서 어떤 방위를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라고 이 남자분이 갈 수 있는 간자에서는 길방이 가는 이 4개 방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버지에 해당되는
남자분의 길방이, 좋은 방위는 첫 번째로는 곤방 하는 생기방입니다. 생기방. 두 번째로는 건방. 여기는 하늘의 의사를 나타낸다는 천의 또는 천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년방. 주로 가족의 화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방. 복이라고 얘기하는 이 본인방이 이렇게 나습니다. 갈 수 있는 방위를 숫자로 표현하면 2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6번, 7번, 8번 이런 방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방위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연결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2번, 6번, 7번, 8번이 나타나는 방위 기본 의미들은 보시는 것처럼 2번은 곤에 관련되었고 생기방, 곤 생기방. 자, 그다음에 건 천의방. 뭐 병이 있다든지 또는 건강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천의방으로, 그리고 가족 한목이나 자손 번창을 바란다면 이 연년방으로 태, 그리고 본인 자리 같으면 복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복습하는 의미에서 앞에서 배우셨는 이 8개 모양도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분들도 뭐 같은 것들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생략하고 새로운 것만 나오면 그때 다시 확인하는 방법을. 그러면 지금 앞에서 나왔는 곤방 같으면 순음만 나타난다는, 그죠? 그래갖고 기본 바탕은 이렇게 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도 그러면 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음양이 음으로 나타난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게 곤방이었습니다. 곤방이고 이 곤이 뜻하고 있는 것은 땅, 그리고 어머니, 뭐 중년, 뭐 아줌마 내지는 노모. 그럼 이 곤이라는 것은 개 모양을 보고 읽을 때는 세 개가 떨어져 있으니까 곤삼절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두 번째는 정반대 방향인 순 양으로만 나타난, 하늘을 나타내는 건개, 그리고 밑에도 양, 두 번째 효도 양, 세 번째 효도 양. 이래갖고 다른 이름으로 읽을 때는 삼양 이렇게 읽었죠. 그러면 이 건개가 나타나고 있는 의미는 아버지, 뭐 하늘,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이 건개는 세 개가 전부 다 붙어 있으니까 손으로 표시할 때도 다 붙어 있는 이런 모양새로 건, 삼, 년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음양이 만나갖고 처음으로 한번 음이 생기는 그런 뜻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첫 효도 양, 두 번째도 양,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이렇게 쉼이 있는, 끊어졌는 하고 개 이름을 가지고 태라고 읽고요. 이 태가 나타나고 있는 기본 의미는 연못 또는 저수지. 이 개 모양을 가지고 이름 해갖고 읽을 때는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붙어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두 개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위에 있는 하나, 이거는 떨어져 있으니까 상, 그래갖고 태, 상, 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걸 한번 보시면 간개니까 앞에서 좀 전에 하셨는 거니까 이 간개 모양을 잘 생각하시고 간상, 년 이렇게 읽겠습니다.